토요일 오후 한 커플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여자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엽니다. 오늘 출근길에 하늘에 새가 진짜 예쁘게 날더라. 남자는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래 하고 대답합니다. 이 짧은 순간이 이 커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갈림길이었다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먼은 40년 넘게 수천 쌍의 커플을 관찰하며 관계의 성패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연구소는 사랑의 연구소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이곳에서 커플들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는 전 세계 심리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이혼 예측 정확도는 94%에 달했습니다. 커플의 대화를 단 5분만 관찰하면 이 커플이 헤어질지 함께할지를 거의 정확하게 맞춘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축적된 이 연구의 핵심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오래가는 커플과 금방 깨지는 거창한 사랑 고백이나 비싼 선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사소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단 한 가지가 관계의 수명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연애와 결혼에 대한 모든 상식이 뒤집어집니다. 오늘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를 뇌과학과 심리학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연애 중인 사람이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오늘 밤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연구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트먼의 연구소에서는 커플들을 특수하게 설계된 방에 초대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방 안에는 카메라와 심박수 측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연구팀은 대화의 내용뿐 아니라 표정과 목소리 톤과 몸짓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수천 시간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가트먼은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커플 사이의 대화에는 감정적 연결 요청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오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참 예쁘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 노래 좋지 않아 같은 말들이 바로 그 요청입니다.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일상적인 대화처럼 보이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로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감정의 신호탄입니다. 가트먼은 이것을 전환 시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반응을 향해 몸을 돌리는 시도라는 뜻입니다. 연구 결과, 오래가는 커플은 이 전환 시도에 대해 평균 86%의 확률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반면 결국 헤어진 커플은 겨우 33%만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86%와 33%. 이 숫자의 차이가 곧 수십 년의 동반자와 몇 달의 연인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 반응이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에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부정적 반응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무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서 시선조차 주지 않는 것이 무시이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적대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반복될 때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연결고리는 한 올씩 끊어집니다. 한 올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아무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백 번, 수천 번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순간 커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사랑이 식었다고. 하지만 갑자기 식은 것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사소한 거절이 쌓여서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인간의 뇌는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마다 사회적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면 뇌의 보상 회로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안정감과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말이 무시당하면 뇌는 이것을 사회적 거절로 처리합니다. 놀랍게도 이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와 동일한 영역입니다. 그래라는 무심한 한마디가 실제로 상대방의 뇌에 물리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무시는 미미한 통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매일 수십 번씩 반복되면 뇌는 이 관계에서 더 이상 보상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보상 회로가 이 사람에 대해 작동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저절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미세한 거절이 뇌의 연결 회로를 하나씩 꺼버린 결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왜 어떤 커플은 특별한 사건 없이도 이혼하는지 설명이 됩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큰 싸움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상대방에게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가트먼은 이것을 감정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감정적 연결 요청이 반복적으로 거절당한 사람은 더 이상 요청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요청 자체를 포기한 상태가 곧 관계의 사망 선고입니다. 그렇다면 오래가는 커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한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결혼 30년 차 부부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일단 눈을 맞추고 들어준다고. 하루는 마트에서 귤이 싸더라고 한마디 했는데 남편이 어느 마트에서 몇 개에 얼마였어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귤 이야기에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30년 동안 매일 쌓여서 이 부부의 관계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결혼 5년 만에 이혼한 부부의 사례도 있습니다. 아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남편은 항상 휴대전화를 보면서 으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서운해서 더 말을 걸었지만 점차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감정적 연결 요청을 포기한 것입니다. 남편은 그제야 당황하며 반성했지만 이미 아내의 뇌에서 감정 회로가 완전히 꺼진 뒤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쓴 적도 없고 외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사소한 말에 반응하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죽었습니다. 2023년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혼 사유 중 성격 차이라고 응답한 부부의 실제 대화를 분석했을 때 70% 이상에서 감정적 연결 요청의 반복적 무시가 발견되었습니다.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라 상대의 작은 신호를 읽지 못해서 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가트먼의 연구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충격적 사실이 있습니다. 오래가는 커플에게도 갈등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30년 이상 함께한 커플의 69%가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여전히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갈등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래가는 커플은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유지했습니다.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내 감정은 이해한다는 태도가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반면 깨지는 커플은 갈등 상황에서 네 가지 치명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트먼은 이것을 관계의 내 기수라고 이름 붙였는데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가 그것입니다. 비난은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고 경멸은 상대방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방어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며 담쌓기는 아예 대화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강한 것은 경멸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비웃거나 눈을 굴리거나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는 행위가 관계에 가하는 타격은 다른 어떤 갈등보다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경멸을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커플은 예외 없이 헤어졌습니다. 경멸이 그토록 치명적인 이유는 뇌의 위계 인식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멸은 나는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다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은 상대방의 뇌는 이 관계에서 나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뇌는 방어 모드로 전환되고 감정적 연결은 즉시 차단됩니다. 결국 관계를 살리는 것은 거대한 노력이 아니라 매 순간의 작은 반응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